네, 안녕하세요. 수아 스튜디오 세양입니다. 이번에 소개시켜드릴 디오라마는 이전에 제가 계속 짬짬이 만들고 있던 디오라마인데 대형 스트릿 디오라마입니다. 제가 만들었던 것 중에 아마 볼륨이 가장 큰 디오라마이지 않을까. 그리고 건물 하나를 세운 거는 이번이 처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이런 작업을 할까요? 모르겠어요. 지금 굉장히 오래 걸렸어가지고 이거 하나 만드는 데만 해도 몇 개월이 걸린 것 같습니다. 물론 다른 디오라마를 만들면서 병행을 하면서 조금씩 제작을 했던 터라 오래 걸린 것도 있지만 사이즈가 크다 보니까 더 오래 걸린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는 장면은 그 스트릿 디오라마 건물의 옥상 루프탑입니다. 옥상을 하나 만들었고 그 바닥을 지금 선을 내주고 있어요. 이 선이 큰 의미는 없고 그냥 좀 불규칙한 바닥을 좀 만들고 싶었습니다. 언제나처럼 웨더링 작업, 밑작업은 은박지로 이렇게 모양을 내주고요. 그리고 결합을 하면서 벌어져 있는 부분들은 퍼티로 메꿔주면서 작업을 했습니다. 다음은 이제 루프탑 입구죠. 옥상 올라가는 입구, 출입문이 달려있는 그거를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저는 보통 비율에 맞춰서 제작을 하다 보니까 피규어를 세워놓고 피규어보다 살짝 크게 제작을 하고 있어요. 문 같은 경우에도 피규어보다 조금 더 큰 게 이쁘겠죠. 그래서 이 루프탑 옥상 입구 같은 경우에는 크게 설명이 필요 없는 게 작은 집을 하나 만들어낸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직사각형의 작은 집을 만든다. 여기에 이제 4면에 벽돌 벽이 있는 옥상 입구를 만들 생각입니다. 이런 입체적인 모양을 만들 때는 사포질을 정말 신경을 많이 써서 하고 있어요. 왜냐면은 이 결합을 할 때 틈새가 벌어지면 너무 안 이쁘기 때문에 퍼티로 메꾼다 하더라도 좀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최대한 이쁘게 결합을 하기 위해서 사포질을 잘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바닥도 평행이 맞아야 되기 때문에 사포질로 항상 마무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제 유튜브를 보신 분들이라면 이제는 익숙하겠죠. 벽돌 작업은. 저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이제는 설명을 하기도 민망할 정도네요. 그래도 이 영상이 처음이신 분들이 있으니까 유심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벽돌 같은 경우에는 칼로 먼저 선을 긋고 그 다음에 연필로 라인은 따주는 형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라인이 좀 더 두꺼우려면 칼로 얇게 더 따내거나 아니면 연필로 좀 더 세게 눌러서 따도 되겠죠. 그리고 이 세로 벽돌 선을 만들 때는 헷갈리지 않고 차근차근 해내시면 됩니다. 수평이 잘 맞나 한번 중간 점검도 해보고요.
이제 건물의 위층, 총 2층으로 제가 만들었었는데요. 위층을 하나 만들고 있습니다. 작업 방식은 이제 아래쪽에 여분을 주고 위쪽에도 여분을 주고, 그리고 그 사이에는 벽돌 벽이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넓이가 넓다 보니까 이 투명 자로는 사이즈가 안 나와서 철제 자로 해야 되기 때문에 미리 눈금을 표시해주고 자를 대고 그어주는 모습입니다. 이거 만들면서 벽돌 작업 진짜 이골이 난 것 같네요. 그 다음에 이 실리콘 몰드로 석고로 만들어서 간단한 조형물을 추가해 줄 겁니다. 3D 프린터가 없으니까 이 석고 몰드로 야무지게 쓰고 있습니다. 석고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영상에 나오는 정도로만 해주시면 한 3-4시간 정도면 충분히 확실하게 굳는 것 같아요. 뭐 그 전에도 굳긴 하지만 좀 많이 딱딱한 게 경화가 확실히 된 게 부착하기에도 편해서 저는 확실하게 넉넉한 시간을 갖고 만드는 중입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한 하루에 저 모양으로 한 2개 정도 나오죠. 그래서 저 석고 몰드를 쓸 때는 진짜 매일매일 짬짬이 저렇게 부어주고 다른 작업을 하고 이렇게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3D 프린터로 사도 되지 않냐, 뭐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겠지만 참 여건이 쉽지가 않습니다. 언젠가는 저도 살 수 있겠죠. 자, 벽돌은 다 했고 이제 미리 만들어 놓았던 거 한번 보셨죠? 저 사이사이를 장식을 해줄 겁니다. 아이소핑크를 길게 잘라서 붙이고 또 붙여서 라인을 만들어주고 거기에 만들어 놓은 석고 몰드를 붙일 겁니다. 몰드를 붙이는 게 아니죠. 장식을 붙이는 거죠. 이런 잘라내고 붙이고 할 때는 모양이 막 완전 똑같이 자를 수도 없고 그렇게 자르지 않으셔도 됩니다. 나중에 이제 후작업으로 사포가 있으니까 사포로 말끔하게 갈아주면 되니까요. 그리고 이제 저기 이제 사이사이에 면을 나눠줄 장식을 하나 만들고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사포질로 만들었고요. 이 3D 프린터가 없으면 사포질과 아주 친해져야 합니다. 이 사포질을 달고 살아요. 그래서 독립 작업 공간이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 벽돌 벽에 사이드 쪽 덮개 같은 거 만드는 건데요. 이전에도 한번 제가 애니메이티드 스트릿 디오라마 만들 때 한번 소개를 드렸었죠. 길다랗게 먼저 잘라내고 거기에 칼집을 내고 홈을 파주는 형식으로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 이 영상 자체도 유튜브 초기에 찍은 거라 지금 앵글이 가깝지가 못하네요. 뭐 아무튼 이렇게 연필로 라인을 미리 따주고 중간중간 잘라주고 하면 덮개 모양이 완성이 됩니다. 다음은 창문을 뚫어주고 있습니다.
이 창문 간격이 제일 중요한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다룰 수 있는 프로그램이 일러스트레이터랑 포토샵이다 보니까 일러스트레이터로 먼저 이 사이즈를 똑같이 분할을 하고 어느 정도 크기의 창문을 뚫으면 되겠다 라고 미리 사이즈를 잰 다음에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사이즈가 어느 정도 좀 틀어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하는 게, 또 예민하게 또 작업을 하는 게 이쁘게 뚫리겠죠. 그리고 창문 작업을 할 때는 열선 커터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 날카롭게 뚫려야 되겠어 칼로만 뚫고 있고요. 이 작업이 참 힘들긴 하지만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일단 이런 식으로 총 3개를 뚫어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창문 사이사이에 들어갈 저 파츠들 다 잘라줘야 되고요. 위아래로 들어가야겠죠. 전부 다 같은 사이즈로 미리 잘라주고 사이즈도 한 번 더 재고 그렇게 만들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제 저 사이에 창문이 들어가겠죠. 몰드가 다 굳었어요. 이 석고를 떼어내는 중입니다. 이 모양 하나하나가 이제 저 사이사이에 들어가게 될 겁니다. 뗄 때도 잘 떼어야 돼요. 이거 참 쉽지가 않습니다. 지저분한 부분은 아트 나이프로 잘라내가면서 다듬어 줍니다. 다듬으면서 파손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럼 뭐 어쩔 수 없죠. 파손된 대로 웨더링이다 생각하고 부착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창문 위에 들어갈 간단한 모양 하나 만들어 줍니다. 이전에 제가 이 인트로에서 짧게 보여드렸던 스파이더맨 게임 있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뉴욕을 가본 적이 없으니까 뉴욕 건물을 구글링을 해서 보더라도 좀 한계가 있어서 이 스트릿 디오라마 만들 때면 항상 플레이스테이션을 켜고 스파이더맨을 켜고 들어가서 한 바퀴 쭉 돕니다. 쭉 이제 뉴욕 동네 산책을 하면서 어떤 건물을 만들까, 여기 건물은 어떻게 생겼나 쭉 둘러보고 그런 것들을 이제 스크린샷을 찍어서 참고해서 만들고 있습니다. 이게 뭐 구글링을 통해서 보는 것도 물론 공부가 되긴 하겠지만 플스 게임으로 쭉 한번 동네 둘러보는 것도 너무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만드는 중간중간에도 집에 오면 키고 또 스샷 찍고 그래피티도 한번 보고 그러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은 창문을 만드는 과정인데요. 창문 같은 경우에도 저는 그냥 이렇게 하나로 만들어서 구멍을 뚫어주고 결합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만들었던 창틀을 먼저 붙인 다음에 그 창틀에 부착을 하면 제대로 붙겠죠? 이렇게 하면 굉장히 견고하게 창문이 완성이 됩니다. 자, 미리 결합을 해보면 이런 형태가 되겠죠. 자, 아래층도 만들어줍니다.
뭐 내용은 똑같으니까요. 또 벽돌 만들어주고, 자석 들어갈 위치 확인해서 자석 붙여주고. 저 벽돌 보세요. 벽돌 진짜 많죠. 유튜브 하나 틀어놓고 보면서 계속 이것만 하고 앉아 있었어요. 다음은 그 미국 루프탑 옥상 보면 배기구라고 해야 되나요? 배기관? 배기통? 이거 뭐라고 하죠? 아무튼 뭐 그런 게 있습니다. 철로 돼서. 그래서 그거를 지금 만드는 중이고요. 그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짜투리, 아까 창문을 뚫었던 거죠. 그거를 붙여가지고 열선 커터를 이용해서 잘라내고 정사각형으로 잘라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결합해서 이어줄 겁니다. 자, 저렇게 이어주고 이 사이사이는 퍼티로 메꿔줄 거니까요. 그게 상관이 없고요. 그래서 전체적인 모양을 한번 잡아보고 결합을 해줍니다. 이제 곡선은 한번 잘라내고, 잘라낸 부분을 사포로 갈아주면 부드럽게 아주 유려한 곡선이 만들어집니다. 이 배기관 같은 경우에도 게임 켜가지고 어떻게 생겼나 보고, 그리고 그 모양을 참고해서 만들고 있습니다. 언뜻 보면 기차 같기도 하네요. 자, 바닥을 또 우드락보드로 만들어주고, 곡선도 또 만들어주고. 가끔 디오라마 자체를 만드는 것도 재밌지만 이렇게 소품을 만드는 것도 참 재미있는 작업 같습니다. 한번 옥상에 올려봤는데요. 그럴싸하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 사이사이가 이제 벌어진 부분이 있기 때문에 깔끔하게 퍼티질을 해줄 겁니다. 퍼티를 발라서 평평하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리고 퍼티를 바르면 도색도 아주 잘 됩니다. 그래서 얇게 펴바르는 게 포인트겠죠. 이거는 구멍만 메꿔준다 생각하고, 그리고 저 이음새만 사라지게 해준다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또 하루가 지나고 퍼티가 굳어서 이제 장식을 또 해줘야죠. 이 배기관 연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우드락보드를 얇게 잘라서 붙여줬습니다. 다음은 이제 그 배기관의 본체죠. 본체도 하나 있으면 좋겠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짜투리들을 모아서 사각형을 만들어주고,
퍼티를 쭉 발라줬습니다. 평평하게 만들기 위해서 얇게 펴발라줬고요. 저 조각들이 보이면 저는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옆면에만 이렇게 마치 케이크를 만들듯이 싹 발라줬습니다. 이러면 또 이게 건조 시간이 필요하겠죠. 이렇게 발라놓고 또 다음날 작업을 이어갑니다. 자, 이건 DIY 스트로우입니다. 예전에도 소개를 시켜드렸었는데 아마존에서 구매를 하실 수가 있고요. 국내에는 11번가 아마존에서 구매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요거 구하려고 진짜 동대문 왕구거리도 가보고 해외 사이트도 뒤져보고 막 그랬는데 다행히도 11번가 아마존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 파이프 배관 작업을 할 때면 요걸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가지 모양을 만들어서 어떻게 놓으면 자연스러울지 이쁠지 고민도 좀 해보고요. 저렇게 만들어서 대보고 고민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제 도색을 해야겠죠. 또 블랙 젯소를 발라주기 시작합니다. 요것도 파츠가 워낙 크고 많다 보니까 젯소 바르고 또 다음날 작업을 했네요. 예. 큰 게 이래서 힘듭니다. 12인치 디오라마 대부분 크니까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해서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죠. 자, 다음 날입니다. 젯소 바른 게 다 말랐고 이제 벽돌색을 칠해줍니다. 저는 좀 고풍스러운 색깔을 원할 때는 영상처럼 갈색과 블랙을 섞어서 다크 브라운 컬러를 만들어서 칠해줍니다. 총 2개니까 2개 모두 같은 색깔로 칠해주고요. 이거는 이제 디오라마 안쪽에 창문을 보는 피규어를 세워도 좋겠다 싶어서 간단하게 그냥 나무 모양의 판을 만들었습니다. 이것도 뭐 간단하게 도색을 해주고요. 네, 저 자리에 저렇게 들어갈 생각입니다. 다음은 이제 아까 만들어 놓은 배관도 도색을 해야 되겠죠. 이것도 동일합니다. 블랙과 실버를 섞어서 도색을 해주는 모습이고요. 크롬색이죠. 크롬색을 먼저 밑바탕에 바르고 녹슨 표현을 해줄 생각입니다. 이것도 그냥 은색을 발라도 되는데 저는 은색이 뭔가 전체적인 무드를 해치는 것 같아서 디오라마 전체가 이제 좀 어두운 계열이다 보니까 그냥 맞춰서 검은색을 섞어서 했는데 만약 좀 전체적인 톤이 밝으시다면 그냥 실버로 칠하셔도 상관은 없을 것 같습니다.
배관도 똑같이 크롬색으로 칠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 시멘트 색깔은 회색과 검은색을 섞어서 차콜색을 섞어서 먼저 발라줄 겁니다. 이 위에 웨더링이 들어갈 거고요. 웨더링 같은 경우에는 차콜색, 그 다음 조금 더 밝은 회색, 그 다음에 더 밝은 라이트 그레이, 그리고 흰색, 이렇게 순서대로 웨더링을 넣어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차콜색을 그냥 전체적으로 도포해주고 있고요. 바이에호 피그먼트입니다. 제가 자주 쓰는 피그먼트인데 이 올드러스트 컬러는 녹슨 표현을 할 때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뭐 그때그때 다르긴 한데 물을 적당량 섞어서 쓰기도 하고요. 아니면 그냥 이렇게 가루 형태 그대로 흩뿌리듯이 바르기도 합니다. 뭐 다른 곳에 번질 이유가 없다면, 이렇게 독립된 파츠라면 그냥 이렇게 가루 형태로 바르곤 합니다. 이게 훨씬 자연스럽기도 하고요. 그리고 아까 나무판 표현을 해줬던 것도 발라줍니다. 이거는 물을 좀 섞어서 발라주면 이렇게 자연스럽게 나뭇결 모양이 더 살아나니까요. 요거는 이전에 제가 가오갤 디오라마 만들 때 한번 썼던 방법이죠. 그 다음에 이제 웨더링을 넣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조금 더 밝은 회색을 잡아서 군데군데 칠해주고 있고요. 웨더링은 항상 적당하게가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너무 과하면 진짜 과한 게 눈에 보이거든요. 그래서 진짜 적당하게 넣어주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흰색을 하이라이트를 잡아줍니다. 뭔가 딱 보기에도 여기가 밝아서 잘 보였으면 좋겠다, 혹은 여기가 뭐 좀 더 발에 있겠지, 색이 발에 있겠지 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을 발라주시면 됩니다. 웨더링에는 뭐 정답이 없는 것 같아요. 최대한 자연스럽게 발라주는 게 핵심인 것 같습니다. 자, 파츠마다 다 도색이 완료됐고 결합을 하는 모습입니다. 벽돌 옆쪽 덮개도 완성이 돼서 결합을 했고요. 그 다음에 창문 요것도 다 이제 글루건으로 붙여서 마무리를 해줍니다.
루프탑 쪽으로 간단하게 조명을 하나 설치해 줄 거예요. 그 루프탑 옥상 입구로 가릴 거고요. 이걸 뭐 부착하거나 뚫어서 하거나 하진 않을 거고, 그리고 이제 창문도 하나 만들어 줘야죠. 아크릴 판을 잘라서 쓰고 있고요. 이렇게 붙여주면 됩니다. 잘라낼 때는 꼭 아크릴 칼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훨씬 편하게 잘 잘려요. 꼭 굳이 아크릴 판이 아니어도 마블 레전드 플라스틱 블라스터를 잘라서 붙이셔도 됩니다. 근데 저는 좀 약간의 퀄리티를 위해서 이렇게 투명 아크릴 판으로 붙여줬습니다. 자, 아까 만든 조명을 구멍을 뚫어서 넣어주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가려주면 감쪽 같겠죠? 조명을 켜봤는데 제가 생각한 대로 은은하게 잘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완성이 된 것 같아요. 한번 나가서 촬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워낙 커가지고 집에서는 다 담기질 않네요. 네,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완성이 되어서 집 근처에 있는 공원에 들고 나가서 촬영을 진행을 했습니다. 와, 진짜 추운 날이었거든요. 바들바들 떨면서 촬영을 해가지고 조금 영상이 매끄럽지가 못한데 이해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밖에 나가서 찍으니까 더 이쁜 것 같아요. 공간이 좀 넓다면 전시할 때 효과가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건물의 안쪽에는 조명을 넣어서 쏘면 좀 더 이쁜 효과가 나옵니다. 제가 이렇게 큰 디오라마를 만든 이유는 제 1차적인 목표가 저도 한번 페어나 전시 같은 거 한번 나가보는 게 1차적인 목표거든요. 그래서 한번 전시용으로 좀 큰 거 한번 만들어 봐야겠다 해서 장기 프로젝트로 시작을 했던 건데 어느새 완성이 되고 그렇게 됐습니다. 뭐 어쨌든 아마 주기적으로 이거는 업데이트를 하지 않을까 싶고요. 뭐 색이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은 수정을 계속 할 것 같습니다. 언젠가는 또 많은 분들한테 보여드릴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네요. 아무튼 그 바람이 이뤄지길 바라면서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꼭 여러분과 함께 이 큰 디오라마 같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